어제 일본 전역에 인터넷 접속 통신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까지 원인에 대한 기사가 속보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적왕 케이블 절단 사건으로 일본인들이 공포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일본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 전에 통신 장애가 먼저 발생한다라는 소문이 확산되어 왔습니다. 전 세계는 중국이 대만 침공을 위해 한국과 일본, 미국과 연결된 해적왕 케이블을 먼저 절단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군사작전에 필요한 통신망이 상당 기간 불통이 되면서 즉각적인 반격에 큰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최근 중국이 대만과 일본 간의 해적왕 케이블을 절단하면서 주일미군이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실제 중국은 대만과 일본 간의 해적 케이블을 절단하는 작전을 펼치면서 협박을 해왔습니다. 현재 일본과 대만에서는 중국이 불시에 해적왕 케이블을 대거 절단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일본에서 갑자기 대규모 통신장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통신이 두절되면 완전히 고립된다라는 불안과 공포가 심각한 국가입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해저 케이블이 손상되면서 수시로 통신 두절이 되기도 합니다. 2022년 1월 남태평양의 해저 화산이 폭발했을 때 섬나라 통가의 해저 케이블이 손상되어 해외와의 통신이 거의 중단되었습니다. 일본 내 약 70%의 가정이 아직도 유선 집전화를 고집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인터넷 통신 두절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동일본 NTT는 처음 도쿄와 홋카이도, 가나가와현을 시작해서 인터넷망이 불통이 되다가 차츰 사이타마현, 지바현, 니가타현 등 장애 지역이 늘어났습니다. NTT 서울본은 오사카, 시가현, 기후현, 도야마현, 이시가와현, 도쿠시마현 등 총 8개 지역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했습니다. 하루 종일 장애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혼란으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장애가 해결되면서 혼란은 수습되기 시작했고 중국의 공격인가라는 불안은 줄어들었습니다. 어제 밤늦게 일본 언론에서는 외부 공격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다라는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NTT가 구체적으로 장애의 원인으로 특정 장비에서 발생한 것이다라고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일본과 서일본에서 동시에 장애가 발생한 이유가 특정 제조업체의 동일한 장비에서만 발생한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결국 일본 전역에서 기업과 공장과 주택 등이 통신장애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와중에 해외 업체의 장비이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국 중국 업체였구나라는 소문이 확산되었습니다. NTT가 장비의 생산 국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해외에서 수입한 장비이다라고만 밝혔기 때문입니다. NTT가 중국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숨기고 있다는 의심까지 발생했습니다. 결국 현재 일본 내에서는 중국산 네트워크 장비에 있는 백도어 프로그램이 결국 사고를 쳤다 라는 지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아침부터 또 중국이 케이블을 끄는 것인가 라는 불안해했고 NTT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가 없다, 동일한 장비가 동시에 고장이 날 수 없다라며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4일에도 NTT 서울본에서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면서 가고시마현에서 인터넷 접속, 전자결제가 불가능해지는 등 대규모 인터넷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NTT는 해저 케이블에서 단선이 발생했다라고만 발표했는데 당시 중국 정부가 개입되었다는 소문이 확산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이 해저 케이블을 절단했을 경우에 영향력을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과 연결된 해저 케이블을 끊어서 주한 미군과 주일미군의 작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라는 의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지난 2월 초 중국이 대만과 연결된 해저광 케이블을 2번이나 절단하면서 이런 공포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당시 중국 어선이 대만 본섬과 섬을 연결하는 통신용 해저 케이블을 일주일 사이에 2번이나 절단했습니다. 중국 어선은 해역을 통과하다가 우연히 끊어진 것이라고 밝혔지만 당시 대만과 일본과 미국은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절단했다라고 의심했습니다. 2월 2일 대만 본섬과 인근 마조 섬을 연결하는 통신 케이블이 절단되었습니다. 당시 중국 어선은 실수로 끊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8일에는 중국 국적의 화물선이 또 다른 케이블을 끊었습니다. 화물선도 실수로 끊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 케이블 절단 사건으로 대만과 일본 오키나와 인근 미군 군사기지 등이 현재까지 통신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대만과 일본, 미국은 중국이 케이블 절단으로 대만을 고립시키고 군사작전이 불가능하도록 의도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의 해저광 케이블 절단으로 오키나와의 주일미구나 인근 섬 주민들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마저열도 주민들은 여전히 인터넷이 잘 연결되지 않고 있으며 간단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도 10분 이상 걸리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은 최소 4월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어선과 화물선이 실수로 절단시켰다고 하지만 그 결과 오키나와 주변에 깔린 해저 케이블의 안보의 사각지대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에 필수적인 오키나와 봉쇄작전이 완벽하게 성공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과 일본은 중국이 의도적인 작전으로 해저광 케이블을 절단했다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수라고 주장한 범인은 푸젠성 소속 어선과 화물선입니다. 최근 푸젠성 공안국이 중국 공산당 정보기관인 통일전선공작부에 흡수 합병된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푸젠성 어민들이 대만 통일작전을 펼치는 통일전선공작부의 통제와 지시를 받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실수로 해저 케이블을 절단했다고 주장하는 어부들의 정체는 중국 해경국의 훈련을 받은 민간 요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푸젠성 어민들이 중국 정보기관과 함께 더 교묘하고 더 자주 절단 사건을 일으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실시한 탁상연습에 따르면 대만 방어의 핵심은 자위대의 개입과 오키나와 미군 기지의 활용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주일미군과 자위대가 주둔하고 있는 오키나와가 눈의 가시 같은 존재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오키나와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인 해저 케이블을 발견했고 수시로 절단과 영향을 테스트하고 있고 현재는 그 영향이 상당히 확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군사평론가는 대륙 국가는 육상 케이블과 같은 대체 통신수단이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해저 케이블로만 외부와 연결되어 있다. 만약에 이것을 절단하면 바로 국제사회와 일시적으로 단절된다. 중국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인근에는 6개의 상업용 해저 케이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번부터 3번은 오키나와와 일본 본토를 연결하는 공공인프라 통신망입니다. 문제는 4번부터 6번인데 해외로 연결되는 케이블로 해외 사이트에 연결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는 괌에 있는 미 공군기지와 연결하는 5번과 나토 주요 국가까지 연결되는 6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치가 극비로 취급되어지는 미군의 군용 케이블이 따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이 해저 케이블 위치를 파악하고 절단하는 경우에는 오키나와의 주일미군은 작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영향을 받습니다. 현재 중국은 대만과 일본을 통과하고 있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해저 케이블 위치를 파악하는 것에 초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어선들이 센카쿠 열도 앞바다와 인근 수역에 계속 침범하고 있는데 모두 광역 레이더와 소나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해저 탐지 데이터를 중국 해군에 넘길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군사용 케이블의 위치까지 파악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중국 어선이 총출동해서 다치나 어망으로 해저 케이블을 걸어놓고 일시에 해저 케이블을 모두 끊어버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이미 100여 대 보유하고 있는 해저 케이블 파괴용 자폭 드론 NH-1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해저 케이블을 파괴할 것입니다. 해저 드론 NH-1은 전장 3m, 무게 180kg으로 고감도 센서로 해저 케이블에 접근해서 자폭하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중국이 최고 심도와 파괴 능력을 높인 후속 기종도 이미 개발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대만 침공 시에 이 해저 드론을 총출동해서 한국과 일본, 대만으로 연결되어 있는 군용 케이블을 먼저 파괴할 것입니다. 이 경우 한국에도 인터넷 접속에 영향을 주는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일본 동북지방과 인접한 태평양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일본과 연결된 해저 케이블이 손상되어 한국도 유튜브나 구글 등 해외 사이트 연결에 심각한 지장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은 위성을 활용한 송수신보다 비와 구름 등 기상변화와 기후의 영향을 덜 받고 설치 후에는 위성의 수명보다 두세 배인 25년간의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데다가 더욱 저렴합니다. 해저 케이블의 직경은 얕은 바다에서는 콜라병 정도이며 심해에서는 불과 매직펜 굵기에 불과하기에 어업 및 탐사 활동으로도 파손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파손할 경우에는 국가 안보의 핵심 사안이 되기도 합니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과 대만으로 연결된 군사용 해저 케이블을 찾고 있는 이유입니다. 한반도 인근에 있는 두 나라가 제정신이 아니다 보니 피곤하네요.